합니다. 명품 하울이 무엇이냐? 일단 하울이란 건 끌다는 뜻입니다. 그 물고기에 가득한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에 이를 품평하는 내용을 찍은 영상을 말합니다. 앞서 논란된 인플루언서가 인기를 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시 명품 하울 덕분이었습니다. 명품 선호 현상이 항상 있었지만 특히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진 명품을 온라인상에 많이 공개할수록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당 인플루언서는 명품을 구매했더니 많은 사람이 좋아해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빠져드는 거죠. 좋아하셨습니다. 명품 하울. 유별난 네. 명품 사랑이었고요. 또 가성비. 그렇죠. 가성비? 네. 패션 업계에서는 고가의 H사 핸드백 진품과 짝퉁을 하나씩 사서 비가 오거나 뭐 네. 눈이 오거나 날이 굳거나 아니면 좀 편한 그런 자리에는 짝퉁을 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을 빛내는 그런 자리에서는 진품을 착용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 정도입니다. 또 명품을 구입할 정도의 경제력이 되더라도 명품을 사는 만큼 가품도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요. 비싼 명품 대신에 이 30만 원짜리 가품을 사서 한철 들고 버리는 게 낫다. 또 가품을 들어도요. 주변에서 진짜 명품이라고 인식해요. 또 진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샀으니까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나는 생각한다. 이런 글들이 마구마구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런 글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뜻 보면 모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앞서 그 피라미드 잠깐 보셨는데 우리가 A급, S급까지는 네. 뭐 알고 있었는데 이제 미러급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네. 미러는 그대로 똑같이 복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명품을 좀 사고 명품 브랜드들은 저 짝퉁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사, 뭐 시리얼, 넘버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부여를 하는데요. 미러급 같은 경우에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짝퉁 업자들이 일단 진품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시리얼 넘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련 번호, 보증서를 또 계속 카피를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죠. 미러급은 그 부분들도 혼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걸 소위 짝퉁계의 명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아. 짝퉁계에도 이게 계보가 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엄연히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이 짝퉁 제조자, 네. 유통하는 판매자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 상표법을 보면은 이 상표권 전용 사용권 침해라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건 법이고 실제 법의 적용을 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벌금 수준, 또 집행유예인데 벌금을 내는 것보다 네. 저 짝퉁을 유통하고 판매해서 버는 수익이 더 크니까 안 없어지는 거죠. 네, 하고 악순환이 되고 앞서 말한 그 사건, 그 에르땡땡 가품을 유통했던 그 업자들은 실제 뭐 외제차를 수대에 굴리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는 붙잡혀도 그만큼 벌금 내고 그렇죠. 또 많이 하고 또 하고 벌었으니까. 이런 악순환이 나오고 있는 그 거죠. 외제차는 가품은 없는가요? 그건 진품을 본인들은 타겠죠. 가품 있는데 외제차 가품. 핸들이 없어.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마크라고 하죠. 로고를 네. 약간 다르게 변형을 줘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합법이에요, 그러면? 논란이 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복제한 거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불법 침해를 받는데 애매한 네, 맞아요. 이것을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약간 다른 유사 상표라고 볼 수가 있을 비스무리하게. 텐데요. 예, 네. 비스무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이제 R사의 그 시계를 좀 보면 버젓이 그 명품에는 그 로고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베낀 것들 좀 애매한 그림들을 좀 보면 조금을 바꾼 이제 이런 부분에 요렇게. 한해서는 요렇게. 유사 상표 부분이죠. 너무 비슷한데. 위에는 똑같아요. 저게 불법이야. 아니 근데 저거는 구분은 되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당당하고 이게 네. 법원까지 갔었는데요. 네. 법원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유사 상표에 있어서도 이것도 상표권 침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저 유사 상표를 만든 쪽은 다르다. 우리는 짝퉁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네네. 법원은 저게 단순히 호칭뿐만이 아니라 외관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착각할 수 있는 그렇죠. 단념도 다 상표권 침해에 포함된다라고 해서요. 조금 다른 것들도 다 상표권 침해입니다. 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에 동네 카페들도 네, 많은데 거기 어떤 카페 가보니까 그 별다방 로고하고 비슷하게 맞아. 그런 데가 초록색이 또 하얀색으로. 있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르죠. 맞아, 그런 게 맞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판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매자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이고 뭐 입법부에도 많은 나오는데 현재로서 우리나라는 구매자, 소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표법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이것을 팔 목적 혹은 뭐 유통시킬 목적, 다른 데 수출할 목적인 한에서의 소비는 처벌을 하지만 구매는 자신이 단순히 사용하기 위해서 짝퉁을 샀다. 우리나라는 소비를 목적은 처벌하지가 않는다. 반면에 해외로 좀 보면은요. 유럽,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뭐 명품 브랜드가 많은 나라들은 네. 이 구매자, 소비자까지 처벌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논란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더 큰 문제가 되는 게요.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또 걸리고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에 요청해야 하는 사후 조치들이기 때문인데 짝퉁이 더욱더 정교해지고요. 가격이 예전처럼 이렇게 더욱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품하고 가격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위조 상품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판매처도 그래요. 예전에는 가게 가서 사는 거잖아. 골목 그렇죠. 들어가서.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 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거래를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또 하나 입법 미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전자상거래법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오픈마켓 또 뭐 플랫폼이라고도 말을 하는 네네. 그리고 소셜 커머스는 일단은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의 뭐 장터고 실제 판매자들에게 처벌을 가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플랫폼도 책임이 있죠. 거기서 판이 벌어졌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많은 경찰도 그렇고 소비자도 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재판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해당 플랫폼이나 소셜 커머스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상대를 저 사람이 책임 있어라고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018년 사례를 보면 실제 이런 플랫폼들에서 위조품 단속 판매가 한 6,500건 정도, 400건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고의성이 입증된 거는 한 300여 건 정도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중간에 저 판을 벌린 네.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에 대한 책임 강화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 친구 보니까요. 그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경비를 아꼈다 생각하니까 가방을 자기에게 맞아. 선물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명품 소비가 늘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품 시장도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이에 따른 법률 개정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